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펠리즈 투자앤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삼성전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 20% 뛰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너무 많은 오른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삼성전자 아직도 비싼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 TSMC랑 비교를 했을 때 현재 TSMC의 PER이 24배 정도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아직까진 끄떡없다, 더 올라간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일 거예요. 8만전자, 9만전자. 대표님 생각하시기엔 삼성전자 어떨까요? 네, 앵커님은 내년에 삼성전자 얼마까지 갈 것 같으세요? 10만전자 터치했으면 좋겠지만 네. 9만전자? 9만 원? 네. 그냥 콕 집으신 겁니까? 콕 집기보다는 네. 어떻게 평가하시는데요? 네, 바로 그걸 넘기시네요. 네. 내년에 가보겠습니다. 네. 내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관련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좀 이상하죠? 네. 네. 일단 삼성전자 관련돼서 일단 지금 분위기 TSMC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TSMC랑 비교하면 안 되죠. 지금은 삼성전자는 메모리랑 비메모리는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TSMC는 비메모리의 강자인데 지금 TSMC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라인이 풀 가동입니다. 네. 이젠 애플까지 들어와서 우리 AP 칩 새로 나온 맥북에 들어가는 새로 들어온 칩 아시죠? 네, 이쪽을 해주세요 하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정신없이 가동을 돌리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오히려 반사이익을 보이고 있죠. 네. 왜냐하면 TSMC에 맡길 수 있는 거를 못 받으니까 차라리 삼성전자 쪽으로 돌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비메모리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기술 격차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내년을 비교할 때 삼성전자 그러면 지금 당장은 메모리 반도체 별로 안 좋아도 가격들 아직까지는 별로 썩 좋지가 않죠. 내년에 상반기에 업황이 턴한다. 그리고 비메모리까지 뚜렷한 성과를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가격 대비해서는 훨씬 더 뛰어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네.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를 어느 정도 주가는 좀 선 반영하고 있는 측면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좀 갖고는 있는데 추가로 삼성전자를 더 살까 보다. 비메모리. 그렇죠. 네, 네. 비메모리 쪽을 좀 더 추가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메모리에 요것저것 다 들어가는 테스터를 하는 회사가 테스나입니다. 테스나. 네. 테스나. 테스나. 네. 네.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주가 흐름의 기대감도 내년에 아마 올해 대비해서 영업이 한 80%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 만큼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또 SNS텍이죠. 그리고 네. 또 FST 이런 회사들이 EUV 관련돼서 비메모리 쪽에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는 회사들인데 이쪽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앞으로도 올라갈 힘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지만 딱 가격은 찝어주시지 않았어요. 일단 선반영된 이 부분도 크다고 평가를 하고 계시고 오히려 삼성전자 여기서 추가하기보다는 비메모리 바라보자라는 관점 테스나 그리고 SNS텍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자동차주들 또 한 번 질주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현대기아차가 해외에 수출한 전기차만 10만 대 육박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내년엔 더 잘 나간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주말 사이에 나온 기사 보니까요. 네이버가 현대 기아차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좀 선점을 위해서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바로 큰 영향은 미치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이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데요. 워낙 자동차는 2021년에도 잘 나갈 거다 이야기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네이버가 좀 주춤주춤해요. 30만 원 벗어난 채 너무 미지근하게 흘러가고 있어서요. 네이버 어떨까요? 네, 솔직히 네이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네, 일단 이 정도까지 좀 주가가 네. 성장성을 반영했다는 관점들인데 네이버를 사느니 더 제 눈에는 살 게 더 많다 보니까 솔직히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에 네이버에 대한 관심은 별로 크게 없는데 일단 지금 관점에서 네이버도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 입장 쪽에서 이것저것 막 같이 연계돼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상황들이죠. 근데 현대차와 손잡는다는 얘기는 현대차도 같이 필요 욕구가 같이 맞춰집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테슬라가 이어가는 게 테슬라가 전기차만 판매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자율주행부터 쉽게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뭔가 계속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현대차도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네이버랑 손잡는 모습들 괜찮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모빌리티 관련돼서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의 뭐 합작 법인을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어떤 사업부가 관여를 해서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런 그쪽으로 봤었을 때 앞으로에 대한 이런 생태계는 계속 변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가장 큰 수혜가 어딜까요? 네, 현대차의 IT를 하는 회사죠. 제가 네. 그냥 다 얘기하겠습니다. 네. 예, 현대 오토에버 이쪽이 현대 오토에버요. 네, 이쪽이 예. 훨씬 더 어떤 영역이 더 넓혀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관심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현대차는 최근 들어서 또 시가총액 한 10개 종목 중에서 좀 지지부진했던 대표적인 종목이죠. 네. 가야겠죠. 내년까지 기대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중국의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중국에 이번에 드라이브를 건다고 그랬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판매량을 봤을 때 미국, 그다음에 유럽, 중국인데 이런 어떤 중국 쪽의 성과가 확인된다라고 되면 현대차 내년에 많이 갈 것 같습니다. 현대차 앞으로 많이 간다라는 이야기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셨네요. 그럼 현대차 말고 네. 뭐 다른 자동차주들의 시각은 어떠신지요?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친환경차 관련된 쪽의 변화가 같이 또 실적으로 맞아간다라고 하게 네. 되면 뭐 그냥 만도라든가 네. 또 이런 종목들도 같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만도가 만도한다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 만도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챙겨주셨습니다. 일단 네이버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코오롱 인더라는 종목이 정말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폴리이미드 필름이죠. CPI라고 하는 게 사실상 아픈 손가락으로 꼽혔었는데요. 내년부터 이제 돌돌 많은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 시대 안에서 코오롱 인더의 이 폴더블 폴리이미드 필름이 핵심 소재로 부각이 되고 있어서요. 좀 오늘 주가에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요. 일단은 중국 시장에서 좀 반응이 핫합니다. 중국에서는 이 CPI를 만드는 기업이 없다고 해요. 코오롱 인더가 이미 납품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더 간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코오롱 인더를 볼 때 그냥 저희가 오늘 나온 기사만 가지고 투명 필름 관련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이 회사는 일단 코오롱 인더 하게 되면 패션 쪽에 또 강자죠. 그와 함께 산업 소재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뜨고 있는 어떤 복합 소재 관련된 쪽의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게 되면 움직여야 될 대표적인 수혜 종목이죠. 네. 근데 좀 못 갔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제 움직이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지금 나오는 뭐 롤러블 폰, 또 내년에 폴더블 폰, 내년에 네. 노트가 없어진다면서요? 아, 그래요? 예, 저 큰일 났습니다. 노트 쓰시나 봐요. 노트만 10몇 년째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폴더블 폰으로 적응을 해야겠죠. 이런 쪽으로 바꿨을 때 아마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모멘텀이 부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PI 필름이나 이 롤러블 폰 쪽으로 한정돼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대표적으로는 이제 OLED가 또 각광을 많이 받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OLED 관련된 대표 주자 뭐 덕산 네오룩스라든가 이녹스 첨단 소재 이쪽도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래 PI 필름 하게 되면은 아예 회사 이름부터 PI가 있는 회사가 있죠. 네. PI 첨단 소재 이쪽도 관심 있게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된 종목들을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간다라는 관점 그리고 이 코오롱 인더는 이미 좀 뭐 선반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서야 올라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사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올해는 뭐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의 시대였다면 내년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 것인가라는 이제 그런 궁금증이 커져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는 5G, 자동차, 친환경을 예로 들고 있었는데요. 5G,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했었던 거 이제 내년부터 투자한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와주고 있고 자동차는 올해도 잘 갔지만 내년에도 잘 가고 친환경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주도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세 개 합치면은 오자친인가요? 오자친, 네. 네, 뭐 오지, 뭐 자취,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나오는데 왜 중국어를 너무 하세요? 어려워요. 네. 일단 지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주도주 관련해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자동차는 살짝 말씀드렸고 네. 친환경은 일단 부각받으면서 좀 많이 약간 비싼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5G는 지금 당장보다 수주가 될 것이다 라는 쪽에서 수주를 확인해야 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대한 큰 트렌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각국 정부가 이제 돈을 쏟아붓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쏟아붓는 만큼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실적주. 그렇죠. 실업률이 떨어지고 어떤 경제 지표가 좀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실적입니다.
네, 실적이고 인프라 투자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을 잘 지켜보자. 인프라 투자 관련된 쪽은 5G도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건설 섹터 이쪽도 만만치 않은 인프라 투자의 수혜죠. 건자재 쪽 네. 이런 쪽도 같이 눈여겨보시면서 지금 들썩들썩 하고는 있습니다만 더 갈 것 같습니다. 더 이쪽을 간다.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게 종목 하나 그럼 주신다면요. 그냥 건설 쪽 관련돼서는 뭐 GS 건설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시멘트 쪽에서는 뭐 한라 시멘트라든가 네. 지금 움직이고 있는 쪽, 뭐 건자재 쪽에서는 LG 아우시스 이런 쪽도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짚어주신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 달 이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